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오너스의 서천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에 어떠한 빌딩 시장에 대한 어떤 저만의 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적었다가 하반기가 넘어가서부터 거래량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 위오너스도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정말 운이 좋게 좀 여러 건의 계약을 좀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도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2025년도에는 어떻게 투자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반기에는 금리가 쉽사리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어야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은 가시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스레드에서도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었죠. 그 이전에 제가 썼던 글은 이번에 금리 인하가 쉽게 되지 않고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적어 놓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거의 4.7%가 돌파했죠. 그리고 5%를 돌파할까 말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딩 투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조금 거시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빌딩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 차이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 자체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시 자체가 정말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국가 정세나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많죠.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의 빌딩 투자의 매력도가 미국 국채 10년물보다도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딩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은 조금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어떠한 찬스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딩 투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지금 빌딩 투자를 계속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은 무조건적으로 건물을 사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정말 많이 저렴해야지만, 그리고 정말 이 저렴한 안전마진이 많이 확보되어야지만 건물을 매입할 만한 어떠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매도인 우위 시장이 아니고 매수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주분들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기에 되게 유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건물지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물건지를 받았던 것보다 최근에 물건지 받았던 게 많이 떨어진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점들을 살려서 좋은 물건지가 있다면 투자 기회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 우리가 빌딩 투자의 매력도로 느낄 만한 이 안전마진에 대한 기회비용 자체가 이제 금액이 정말 많이 깎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물건지가 나오면 하나씩 트라이 해보면서 접근을 하면 좋은 투자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계약이나 잔금이나 이렇게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금리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상반기는 이 가상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약을 하되 잔금 자체를 최대한 많이 딜레이를 시켜야 됩니다. 하반기에 최대한 잔금 기간을 딜레이를 시켜서 하반기에는 가상금리가 조금 떨어지거나 기준금리가 조금 떨어져야지만 유의미한 낮은 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좋은 물건지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가격 협상을 계속적으로 해보고, 그런 물건지나 사이트가 생겼다고 하면 계약을 해도 돼 잔금리를 하반기로 잡아서 그 안에 이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징을 할지 협의를 해서 잔금일 때 유의미한 금리를 좀 낮게 대출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 대비해서 대출 비율이 1위이죠. 물론 이제 전세금을 대출로 환원했을 때 포함입니다. 어쨌든 전세금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대부 비율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통위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 격차에 맞게끔, 그리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만 반대로 가계부채 비율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양쪽 입장이 많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올해는 금리는 몇 차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4차례 많은 횟수를 기대하기보다도 적은 횟수로는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고, 가상금리가 좀 떨어진다고만 하더라도 3% 초중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최근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나 많은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우리나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피스보다는 주거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 전세 자체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전세가 없애게 되면 당연히 월세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환율 차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미국에 대비해서는 이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점들을 살려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상당한 적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주거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빌딩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진전된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금리 인하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많은 횟수보다는 적은 횟수로 인하가 될 것 같다. 상반기에는 가상금리가 쉽게 떨어지기도 어렵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런 시장일 때
건물 소유주분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서 가격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최대한 이점을 살려서 물건마다 내가 원하는 가격적인 협상을 트라이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이트가 정해진다고 했을 때 계약은 상반기에 해놓고 잔금은 하반기에 해서 향후에 금리가 떨어지거나 가산리가 조금 떨어질 때 가장 좋은 금리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도 위어노스는 좋은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빌딩 투자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될 때까지 위어노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